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LA의 한 유명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시큐리티 비용까지 계산서에 추가해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주거비가 급등하면서 젊은 한인 직장인들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명 캥거루족이 늘고 있습니다. 실마 지역의 한 사설 보안업체에서 3천만 달러 이상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FBI와 수사당국은 어떻게 3억만 경비를 뚫고 흔적도 없이 돈을 빼갔는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국적과 병무,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재외동포의 민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온라인 화상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합 민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근무하는 한인 남성이 여성 6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에서 시작돼 텍사스까지 확산됐던 99센트 온리스토어가 전격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원인이라고 밝혔고 오늘부터 폐업 세일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중국인들이 군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30만 3천 건이 늘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점차 줄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며 전기차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구호품 반입 확대를 발표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과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첫날 사전투표율이 15.61%로 총선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틀간의 총 사전투표율도 기존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처럼 역대 총선 기준 가장 높은 첫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 심판론과 정부 여당 심판론이 각각 더 반영됐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오타니의 다저스 이적 후 첫 홈런볼을 주워 돌려준 것으로 알려진 부부가 다저스 구단의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을 건넸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덴버와의 접전 끝에 102대 100 한 골 차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2.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5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외식하시고 계산서 꼼꼼히 들여다보시나요? 그 계산서 잘 안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냥 나오는 대로 카드를 툭 건네주시거나 현금을 툭툭 놓고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는 계산서 잘 봐야 됩니다. 팁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죠. 근데 이번에는요. 시큐리티 비용입니다. 내가 먹은 것보다 좀 더 나온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계산서를 쭉 보니까 시큐리티 비용이 계산서에 추가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이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지금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식당이 늘어나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각종 서비스 요금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다운타운의 유명한 루프탑 레스토랑 펄치에서 최근 음식 계산서에 시큐리티 피, 즉 업소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해 대화방 레딧에 식당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개 달리는 등 소셜미디어를 달구고 있습니다. 펄치는 LA 다운타운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어 고층 건물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식당인데 최근 이 식당이 계산서에 4.5%에 달하는 시큐리티 피, 소위 보안요금을 부과시키면서 최근 각종 서비스료를 붙여 음식 가격을 부풀리는 식당 측의 행태가 과도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식당에서 직원들의 헬스케어 비용이나 엔터테인먼트 피 등을 붙여 계산서를 받은 고객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식당이 채용한 경비원 비용까지 고객들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지적입니다. 펄치 레스토랑 측은 이와 관련해 식당 웹사이트에 실은 공지문에서 식당이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어 다른 식당보다 직원과 고객에 대한 추가 보안 조치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요식업계에서도 식당이 고객들에게 보안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최근 식자재와 인건비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늘어난 데다 최근 LA 시내 강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식당 운영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요식업계는 지적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LA 다운타운은 물론이고 시내 곳곳에서 강절도 피해가 많이 늘어나면서 식당 측도 업소 주변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업소 주변의 치안 문제로 식당 매출이 감소하는 타격을 입게 된 식당 입장에서는 업소 주변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외식 비용이 인상된 가운데 이달 들어 가주의 대형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시급이 $20로 인상되면서 패스트푸드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 앞으로 외식 비용은 더 뛸 전망입니다. 음식 가격이 인상된 데다 식당이 각종 서비스료까지 끼워 넣기를 하면서 외식에 대한 호주머니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거비가 급등하자 젊은 한인 직장인들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 부모 집에 다시 들어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 나만의 공간을 찾아 독립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함께 사는 한인 직장인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젊은이들이 독립을 기피하는 것은 남가주의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집장만은커녕 웬만한 공간을 렌트하는 것도 벅찬 재정 여건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다 취업 후에는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LA에서 스튜디오를 렌트하는 것마저 재정적으로 벅찬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당장 생활비 충당도 문제지만 이러다 저축은 언제 하나 하는 고민에 차라리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사는 것을 선택하는 한인 직장인 초년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렌트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다 보니 지출이 많이 줄어들어 받은 월급 중 상당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20대 직장인인 한인 남성 양 씨는 학생 때까지는 친구들과 함께 룸메이트로 함께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고 공부에 있어 도움도 되었지만 막상 취업 후 독립해 살아가려 하니 부담이 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져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살면 당장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 주차비 등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돈이 굳어 큰 돈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소, 요리 등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인 남성 박 씨는 대학생 때 친구 7명과 함께 살면서 집 청소는커녕 집안일이 제대로 분담되지 않아 서로 다툰 적도 많았으며 일주일 동안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거나 냉장고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오랫동안 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재정적인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인 여성 주 씨는 팬데믹 이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독립했지만 팬데믹이 터진 이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당시 가족들이 번갈아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을 가져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직장 초년병의 월급으로는 직장 근처의 렌트비와 자동차 비용, 외식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라고 젊은이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실마 지역에 있는 한 사설 보안업체에서 $3,000만 이상의 도난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화폐는 $100짜리죠. $100짜리로 $3,000만 옮기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안 업체이기 때문에 경비, 경보, 알람 시스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흔적도 없이 어떻게 돈을 빼갔는지 수사 중인 FBI와 경찰도 난항에 빠졌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LA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현금 보관 시설입니다.
사설 보안업체 가다월드 소유의 이 건물에서 지난 주말 거액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현금 3천만 달러, 우리 돈 400억 원입니다. The place is pretty secured. Alarm system, they check to make sure that the alarm is set up. 하지만 범행 당시 침입 알림 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삼엄한 경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다음 날 아침 출근해 금고를 열 때까지 돈이 없어진 줄조차 몰랐습니다. LA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건물 옥상을 뚫고 침입해 내부 금고에 돈을 빼간 걸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범행은 침입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보안시설에 침입하는 방법을 잘 아는 일당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To actually finally get to access to the safe, you need the access code, you need the passcode to get in there. Who's going to know that? So it tells me that these people knew exactly what they were doing. 현지 방송이 촬영한 영상에는 건물 한쪽 벽 일부가 합판으로 가려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건물 파손이 범행과 연관됐을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도난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뉴폴비치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3채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산사태는 뉴폴비치 지역의 1400 갤럭시 드라이브에서 어제 새벽 4시경에 보고됐습니다. 백베이와 어퍼 뉴폴베이 스테이트 해양 보존구역을 마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지난해 3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서 불과 수블럭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이 산사태로 뉴폴비치 지역 주택 3가구에는 옐로우택이 붙여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3월 들어 예상 수준을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30만 3천 건 늘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평균 수준을 뛰어넘는 고용 증가세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기준금리 하락도 점점 더 멀어진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주에서 지진이 발생해 인근 뉴욕시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뉴저지주 헌터돈 카운티 지역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5.0km였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뉴욕시 맨해튼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접수된 것은 다행히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CNN은 아까 오래전부터 이 뉴욕 지진에 관련해서 계속 속보로 보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의 지진이 잘 안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이완 지진 피해에 집중된 이 동부 대표적인 관광명소 국가공원에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국가공원 안에 고립됐거나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무려 6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산등성이 사이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도로는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타이완 동부 화롄현의 대표 관광지 타이루거 국가공원에서 산사태를 피하지 못하고 파묻혔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13명이 연락이 끊겨 있고 밖으로 나오는 도로가 막혀 고립된 사람도 600명이 넘습니다. 공원 주변 곳곳에는 산사태로 떨어진 돌들이 널브러져 있고 추가로 발생한 여진으로 도로에도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토사가 무너져 내린 산은 초록빛을 잃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실종되거나 고립된 사람들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공원에 고립됐던 관광객 일부와 출근길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 도로에 갇혔던 호텔 직원들은 구조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사흘간 500차례 넘게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비와 안개까지 겹치면서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진앙과 가까운 화롄현 주민들은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한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지진예보센터는 지난 100년간 대형 지진이 없었던 만큼 에너지 축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월 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지요. 비가 내리고 쌀쌀한 꽃샘추위 보이겠습니다. 오늘 비는 각 지역과 시간에 따라서 강한 소나기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떨어져 대부분 지역 60도를 밑돌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구름 거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내일 낮 기온은 60도 중반으로 오르겠고 또 다음 주 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7도, 43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55도, 38도, 해안 지역은 58도, 4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 지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2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인근에 윌셔길 따라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99센트 스토어 있죠. 뭐 한인분들이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용한 물건들 많이 사러들 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이런 거 사러들 많이 이용하시죠. 이 99센트 온리 스토어 전격적으로 영업 중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9센트 스토어는 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시작된 재정적인 어려움, 소비자 수요 변화,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이유로 폐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99센트 스토어의 마이크 시몬스치 CEO는 폐점 결정 매우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원하는 희망하는 그런 결과는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례 없는 영향을 받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적인 역풍 이런 도전 앞에서 크게 타격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대안을 놓고 법무팀과 재무팀 수개월 동안 논의를 했지만 결론은 폐업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99센트 스토어는 가정용품, 신선 식료품, 스낵, 사무용품, 건강, 미용제품, 파티용품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었습니다. 99센트 스토어는 약 14,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모두 실직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982년 데이빗 골드가 LA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99센트 온리 스토어 만들었고 텍사스까지 확대됐지만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주까지 확대됐지만 결국 폐점하게 됐습니다. 공식 폐점 일정은 확실하게 발표하진 않았지만 일부 스토어부터 벌써 폐점 세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재정국이 지난 3일부터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무이자로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드림 포월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이 프로그램은 첫 주택 구매자 선착순 4,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5만 달러 아니면 주택 구매 가격의 20%까지 대출해서 전체 모기지 대출 금액을 낮춰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조건 가운데 적은 액수를 지원하고 최대 지원 금액은 15만 달러입니다. 신청 자격은 캘리포니아 내 첫 주택 구매자입니다. 지원자는 지난 7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부모 명의의 집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4월 3일부터 4월 2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재정국은 접수된 신청서에서 추첨 방식으로 수혜자를 선정하는데 대출 수혜자 발표는 오는 5월 첫째 주나 5월 둘째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연방정부 주택신청 보조단체로 승인을 받은 샬롬 센터에서 한인들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0-3700, 213-380-3700번 샬롬 센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들이 카풀 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년 말로 종료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가 프리웨이 카풀 레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주의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주정부가 클린 에어 비히클이라는 대가를 줘서 카풀레인을 이용해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대체 연료 차량의 카풀레인 사용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은 내년 9월 30일에 만료됩니다. 2005년에 전미환경보호청이 배기가스가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솔로 운전자들도 카풀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후 각 주정부는 카풀레인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모델을 자체적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내년 9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9월 말 이후에는 의회가 이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한 솔로 운전자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한다고 해도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2년에 클린 에어 비히클 데칼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저공해 혹은 무공해 차량이 카풀레인 이용권을 갖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국적과 병무, 가족관계 등과 관련한 재외동포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온라인 화상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이에 따라 지난 3일 일본의 고베, 요코하마, 히로시마 지역 동포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국적, 병역, 가족관계 등 동포사회 주요 민원과 관련해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화상 상담은 한국말이 서툰 동포를 위해서 일본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가 언제나 편리하게 365일 민원 콜센터에서 5개국 언어로 전화와 카톡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로 인해서 모국과의 연결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화상으로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상시로 운영합니다. 또 국적, 병역 설명의 진행 과정이나 필요한 경우 재외공간을 방문 또는 대면으로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재외동포들이 국내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발굴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5일에 치러졌던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한인 잔리 LA 의원이 상대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과반 이상 득표를 달성해 본선 없이 재선을 결정지은 가운데 그에 대한 외부 지원도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의논하지 않고 독자적인 지지 선거운동으로 사용된 정치자금을 독립지출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정치활동위원회 팩 활동을 나타냈는데 이런 외부 지원이 LA 의원 전체 후보들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LA시 윤리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지구의 이든 위버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독립지출이 135만 4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 12지구의 잔리 시의원이 111만 5천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두 후보만 유일하게 1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 LAPD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경 800 킹슬리 드라이브의 지하 주차장에서 59세 된 남성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차를 빼려다 갑자기 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기둥을 들이받았고 이후 운전자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파손 정도를 살피던 중에 차량이 갑자기 또 후진하면서 이 남성을 치었습니다. 남성은 차량과 기둥 사이에 끼어 큰 부상을 입었으며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소에 따르면 지난 3일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50대 이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시소 측은 이 씨의 사망 상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씨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데이팅 앱에서 만나 여성
6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국은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일하던 직장에서 긴급 체포된 후 기소됐던 37살의 나사 직원 심윤조, 영어명 에릭 심 씨가 그동안 밝혀졌던 2건 외에 4건의 혐의가 더 드러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킴 오그 지방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심 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이 나사 직원이라는 것을 종종 언급했었고 또한 심 씨가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데이팅 앱을 통해 현지 여성들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돼 해외에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씨는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휴스턴 지역은 물론이고 미 전역을 넘어 국제적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입니다. 교육부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입양인 출신 한인 여성이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며 연방법원에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지아주 균넷 카운티의 노스크로스 고등학교에서 커뮤니티 스쿨 디렉터로 재직 중인 제니퍼 페로 씨는 지난달 13일 균넷 카운티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상관인 에릭 시스펜 학업지원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자신은 암묵적인 인종차별에 항의하다 보복을 당해 교육부 전체 커뮤니티 스쿨을 총괄하는 디렉터직에서 강등됐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측을 상대로 손실된 임금과 베네핏 보상, 징벌적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소속으로 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던 페로 씨는 2022년 7월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교육부 전체 커뮤니티 스쿨 디렉터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업무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출신국, 성별에 따른 차별을 당했고 이로 인해 2023년 3월 17일 강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로 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아시아계를 대표해 아시안 커뮤니티와 한국 총영사관, 아시아계 여러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 이후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비영리 단체인 아시안 학생연맹 결성을 돕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상관이자 학업 지원국장인 시스펜은 페로 씨를 지원하지 않았고 5명의 부디렉터로 구성된 리더십 팀에도 그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페로 씨는 또 시급편의 업무 지시가 늘 불분명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LA시에서 이것을 지지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LA시 서기실에 따르면 지난 2일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 허트 제10지구 시의원은 연방상원 법안 SB 3876을 LA시가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고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존 리 12지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SB 3876 법안은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하고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초당적인 법안입니다. 법안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천만 달러 현금 도둑 지금 어떻게 침입했는지 돈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갈피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또 좀도둑들도 계속 활기를 치고 있죠. 희한한 방법을 사용한 좀도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한한 방법이 통했네요. KBS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정집 현관 CCTV에 갑자기 검은색 쓰레기 봉투 하나가 포착됩니다. 바람을 타고 현관 앞으로 굴러 들어왔나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살금살금 걸어가는 인간의 2발이 봉투 밖으로 빼꼼 나와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웅크린 자세로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절도범이었는데요. 집주인 몰래 배달된 택배 물품을 훔쳐가기 위해 커다란 쓰레기 봉투로 자신을 위장한 뒤 현관 앞까지 접근한 겁니다.
집주인은 택배 도착 문자를 받았지만 퇴근 후 아무리 찾아도 택배 상자가 보이지 않자 현관 CCTV를 확인한 끝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문제의 절도범이 감쪽같이 쓰레기 봉투로 변장한 탓에 아직까지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전신을 곧게 지탱 중인 한 여성에게 응원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58세 캐나다 여성 도나진 와일드 씨인데요. 전신 근력 운동 가운데 가장 기본이지만 대부분 1분 넘게 버티기 힘든 플랭크. 이 자세를 무려 4시간 30분 11초 동안 기네스 공식 감독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지해 여성 플랭크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기록은 2019년에 나온 종전 세계 기록보다 10분 이상 더 초과한 겁니다.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던 와일드 씨는 12년 전 손목 부상으로 기구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 뒤 플랭크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최대 3시간씩 플랭크 운동을 하면서 이 자세로 영화도 보고 석사 학위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와일드 씨는 신기록 달성 뒤 인터뷰에서 처음 2시간은 빨리 지나갔다고 느꼈지만 이후 2시간은 훨씬 더 힘들었다며 마지막엔 호흡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에 온 힘을 집중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업공무원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연방인사관리처는 직업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 등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임의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에 발령한 행정명령 스케줄 F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220만 연방 공무원 중 정책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상당수를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재분류하려고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 스케줄 F를 무효로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다시 공무원 상당수를 정무직으로 재분류하는 등 신분 보장을 약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비밀 이익 집단인 딥스테이트가 자신의 국정 운영을 방해해왔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청산하겠다고 말해왔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들이 공화당 재집권에 대비해 정책을 담은 프로젝트 2025도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보수주의자로 대체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무원 단체들은 신분 보장이 사라지면 공무원들이 정권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건넌 중국인들이 군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보수 성향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인 불법 이민자 관련 질문을 받고 답변하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사회자가 전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출연한 한 팍스뉴스 프로그램의 내용 일부를 언급하며 그들이 숫자를 살펴봤는데 정말 놀라웠다. 당신이 대통령이었던 마지막 해에는 342명의 중국 국적자가 미국 남부 국경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2만 4천 명, 올해는 모두 지금까지 2만 2,2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아마도 군대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안으로부터 군대를 만들고 있을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건강한 젊은 남성들이고 이제 3만 명 이상까지 갔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팍스뉴스 프로그램에서 인용된 숫자는 국경에서 저지된 이민자 수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문제와 관련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 공산당이 미국 불법 이민을 기획하고 있다며 중국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올해 한국과 미국, 인도에서 치러지는 주요 선거와 관련해 인공지능으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경고했습니다. 중국 사이버 행위자들은 이미 연초 대만 총통선거에서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로 개입을 시도했고
이에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어 콘텐츠를 퍼뜨려 한국 내 분열을 조장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네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이 중국에 도착해서 닷새간의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불공정 무역 문제 등을 놓고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한 직후에 이루어진 이 옐런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어떤 경제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중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항공기에서 내려 중국 관리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중국에 온 겁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과 내일은 중국 경제 분야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합니다. 이후엔 베이징으로 건너가 중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을 만납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 무역을 개선하라고 압박하는 게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으로 꼽힙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와 전기 배터리, 태양광 패널 같은 청정에너지 관련 저가 제품을 너무 많이 생산해 세계 시장에 마구 쏟아낸 결과 가격 폭락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We think we both benefit from trade and investment, but that it needs to be in a level playing field. 불법 금융, 기후변화, 개발도상국 부채와 관련한 협력을 확대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중 수출 통제를 풀 해법을 찾을 기회가 됩니다. 지난 2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한 뒤에 옐런 장관이 건너온 만큼 양국 간의 엉킨 실타래를 풀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양측 이견이 워낙 커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에 원유 공급에 대한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어제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선물거래소의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 대비 1.3달러 오른 배럴당 90.6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이 근월물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6.59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16달러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중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년여 만에 가장 큰 내림세를 기록한 가운데 어제 반도체 기업 주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기업 주가를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3.01% 급락한 4756.0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지난해 3월 22일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인 1.35% 내린 것보다 반도체 지수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3.44%, AMD는 8.26% 급락했고 퀄컴과 브로드컴도 각각 2.39%와 3.35% 내렸습니다. 또 미국 최대 D램 업체 마이크론도 3.06%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2050년에는 무려 38억 톤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오염이 가속화돼서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폐기물 제로, 폐기물 없는 세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농업과 건설 등 다양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 유엔 환경계획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속 불가능한 소비와 생산 방식 탓에 매년 더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은 2020년 21억 톤에서 2050년 38억 톤으로 56%가량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 도시 고형 폐기물의 38%인 8억 톤가량은 별다른 통제 없이 버려지거나 소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2050년에는 16억 톤으로 늘어나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건강 악화 등을 초래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The waste being produced in fast-growing economies, a lot of that waste isn't being controlled at all, which means that it's being openly dumped or burned, resulting in significant pollution. 보고서는 2020년 전 세계의 도시 고형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든 직간접적 비용이 우리 돈 480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50년에는 연간 처리 비용이 배 가까이 불어나 86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To realize the vision of a zero waste society, we need to redefine what waste is, but also to ask ourselves whether that thing we threw away was necessarily something that we needed before we threw it away. 유엔 환경계획은 폐기물 관리 개선과 더불어 폐기물 제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모두 쓰레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말한다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 다저스를 잘못 왔나요? 괜히 왔나요? 너무 대도시로 와서 그런가요? 뭐만 하나 하면 그냥 다 꼬투리입니다. 예, 뭐 꼬투리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되지도 않겠죠. 오타니의 시련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스캔들 우려, 시즌 첫 홈런으로 씻어냈다라는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런볼이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쪽 언론에서는 아름다운 여성이 주워서 오타니에게 흔쾌히 갖다 줬다라고 했는데 또 들춰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KBS입니다. LA 다저스 이적 이후 9경기 만에 터진 오타니의 첫 홈런.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본인도 이 홈런이 특별하다며 공을 잡은 팬에게 흔쾌히 돌려줘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 현지 매체가 홈런볼을 잡은 팬에게 다저스의 보안 요원들이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기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공을 잡은 팬이 보안 요원을 따라 나서죠. 이후 10여 명의 보안 요원들이 이 여성을 남편과 분리한 채 구단이 오타니 홈런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낀 팬은 모자와 사인 배트 등을 받고 약 10만 달러,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홈런볼을 내줬다고 토로했는데요. 다저스 구단은 이 팬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즌 초반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이정우와 샌디에고 김하성이 오늘부터 두 번째 맞대결을 벌입니다. 첫 번째 맞대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두 선수가 이번 3연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데뷔 7경기 만에 자신을 향한 물음표를 지웠습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기록이 마감됐지만 개막전부터 6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하며 1번 타자 역할을 다했습니다. 28타수 7안타로 타율 2할 오픈의 준수한 타격 능력을 보였고 홈런도 1개 생산했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7경기에서 평균 95.6마일, 시속 154km로 공을 쳐냈는데 올 시즌 타석에 들어선 269명의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 중 상위 17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삼진을 잘 당하지 않는 매의 눈을 메이저리그에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MLB.com은 이정우의 삼진율이 12.1%로 20타석 이상을 소화한 팀 타자 중 가장 좋다면서 역동적인 존재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췄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또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들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골드글러브를 받고 유격수 주전 자리를 꿰찬 김하성도 시즌 초반 만만치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율은 2할 4푼 1리로 주춤하지만 안타는 8개를 쳤고 감탄을 자아내는 수비와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I did have a good season this last year, but I believe that I'll have a better season this year and I'll try my best every game to get better every day. 두 선수는 앞선 샌디에고의 본토 개막 4연전에서 맞붙어 모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만나면 더 강해지는 두 한국인 메이저리그의 두 번째 맞대결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자, 유럽 축구는 지금 이제 시즌 중반 넘어서 종반으로 가고 있죠. 순위 다툼 아주 치열합니다. KBS입니다. 전반 17분 셰필드 골키퍼의 골킥이 누네스를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강한 전방 압박에 이어 마치 2단 옆차기를 하듯 몸을 날렸는데 행운의 선제골로 이어지네요. 후반전 셰필드도 하머의 헤더가 상대 수비 맞고 들어가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리버풀에 다시 한번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셰필드 수비가 공을 걷어낸다는 게 리버풀 선수를 막고 맥칼리스터의 강력한 중거리 역전골로 연결됩니다. 하커의 쐐기골까지 더한 리버풀. 꼴찌 셰필드를 꺾고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7골 난타전이 펼쳐진 첼시와 맨유의 맞대결에선 후반 추가 시간에만 연속골을 몰아친 하머의 원맨쇼로 첼시가 맨유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024년 4월 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